그럼 두 번째, 그러면 아이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잘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는요, 잔소리가 아니라 발전적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발전적 피드백은요, 잔소리와의 차이가 뭐냐? 발전적 피드백은 아이가 듣고 싶어요. 엄마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잔소리는요, 듣기 싫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발전적 피드백은 뭔 행동을 잘못했을 때 행동 그대로 얘기하시고요. 그 행동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극대화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이든아, 네 오늘도 지각이가. 이렇게 하면 네 지각한다. 이거는 잔소리죠. 그런데 이든아, 자꾸 네가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게 되면, 이건 행동이죠. 지각을 하게 되면 친구들 독서 시간에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어. 네가 지각을 자꾸 하게 되면 네가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쌓아왔던 너의 신뢰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 네가 지각을 하게 되면 뭐 반 분위기를 흐려져서 선생님, 뭐 아이들이 너를 조금 좋지 않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향은 엄마들마다 다를 거예요. 네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가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인데 이게 남들한테 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질문으로 바꿔도 되고요. 조금 큰 아이들이라면 좀 질문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 생각 좀 얘기해도 돼요. 조금만 일찍 갔으면 좋겠다. 엄마 바람을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제가 코칭을 베이스로 본다면은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발전적 피드백은요, 아이가 개선해야 되거나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에서는요, 시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테스트를 많이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중학교 딱 되면은 아이들 때문에 이제 멘붕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 불안도 있고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불안한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시험 도중에 불안한 아이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아이들, 결과 때문에 불안한 거, 또 시험 결과로 인해서 엄마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불안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 불안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33.6%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놈의 시험 불안 때문에 될 것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들. 수능 같은 경우 그렇죠.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그 어떤 트라우마나 시험에 대한 불안증 때문에 자기가 120% 영향을 낼 수 있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8, 90%밖에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 불안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NLP라는 기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기법은 실제로 엄마 한 분 나오셔가지고 뭐 해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장으로 안 되니까 말로 표현하면요, 그냥 예전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스카이캐슬 보셨을 때 스행님 있죠, 스행님이 그때 애 이름 누구지, 은성가 진성가 하여튼 걔를 앉혀놓고 까만 룸에서 눈을 감으라고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게 약간 체면 같기도 한데 아이의 시험 불안이 그렇지 않은 심리적인 상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언어적으로 아이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좀 형편상 그게 좀 힘드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또 얘기를 할게요. 아이가 학습 능력에서 최상의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어떤 학습들이 있냐면요. 지금 학교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강의식 수업은 많이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일방적으로 선생님만 말하는. 그거는요, 아이에게 5%밖에 전달되지 않아요. 5%. 우리 예전에 학교 가면 막 60명씩 앉아놓고 선생님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은 5%밖에 남지 않아요. 90%가 남는 학습은 뭐냐면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칠 때 최상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지금 저학년 엄마들, 요즘 이제 머리 큰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아이가 내 말을 좀 듣는다라고 하면 학교놀이 하세요. 학교놀이.
오늘 배운 것 혹은 뭐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좀 가르쳐 줘 볼래? 오늘 요즘 어떤 거 해? 이건 어떻게 너가 이 수학 공식을 알게 된 거야? 엄마 다 잊어먹었어. 예전에 초등학교 거 다 잊어먹었으니까 엄마한테 이해시켜 줄래? 라고 하고 엄마가 아이한테 배운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나를 가르친다고 하게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완전 학습이 돼요.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그 주입식 교육 5%예요. 읽는 거 10% 정도 남아요. 그리고 비주얼,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을 시연하는 게 한 30% 돼요. 그리고 토론하는 게 한 50% 돼요. 배운 걸 가지고 막 토론하는 게 그래도 한 50% 정도 돼요. 그리고 실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한 70% 되고 90%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칠 때 최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할 때 앉아가지고 막 시키는 것보다 조금을 알더라도 아이가 말하게끔 하는 거. 말하게끔 하는 거. 그러려면 엄마들이 질문을 잘해야 되겠죠. 질문을 잘해서 아이가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이가 그 행동을 아까 얘기했던 그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어떤 학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좀 성적이라든지 학습 능력을 뛰어나게 하려면은 사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단순하게 니 이번에 뭐 성적이 뭐 혹은 시험에서 몇 등을 하면 혹은 니네 반에서 이걸 제일 잘하면 뭐 핸드폰 사줄게, 뭐 시계 사줄게, 뭐 해줄게. 이거는요. 단시간에 성과를 올리는 데는 좋아요. 단시간에. 그런데 그건 장기화될 수 없어요. 엄마 이번에 내가 이거 하면 엄마 뭐 해줄 건데 계속 거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없으면 아이는 움직이지 않게 돼요. 순간적이에요. 보상 그 어떤 정권이 어떤 그 못했을 때 처벌하는 거 이것도 아이에게 좀 무력함을 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에서 공부의 성과를 퍼포먼스로 낼 것이냐, 완전히 러닝으로 우리는 할 것이냐.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퍼포먼스를 많이 배운 걸 끄집어내고 배운 걸 끄집어내고 그래서 시험 전날 조금만 그 벼락치기 하게 되면은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응용이 안 돼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응용이 안 돼가지고 몰라요. 왜? 금방 외운 거 까먹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완전하게 러닝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적 복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쉬는 시간 돼버리잖아요. 수업하고 바로 시험 시간, 쉬는 시간에 쉬어버리면 그 앞에 배운 것들을 거짓 많이 한 1, 20분 남기고 잊어먹게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수업을 하고 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몇 분이라도 앉아서 오늘 선생님이 했던 거 눈을 감고 뭘 배웠지 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게 되면요. 그게 하나의 1차적인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러닝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냐면요. 칭찬과 보상은 해주되 칭찬과 보상은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정 비율, 고정 간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이거 했으니까 이걸 줄 거야.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줄 거야. 네가 잘했으니까 1,000원 줄 거야가 아니라 변동 비율, 변동 간격으로 해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변동 비율, 변동 간격. 그러니까 이런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보너스예요. 월급 아니야. 보너스야. 근데 회사에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마지막 12월 3개월 딱 4, 4분기 때 보너스가 안 나왔어요. 직원들이 그래도 괜찮아일까요? 불만할까요? 네, 불만을 가져요. 그걸 원래 회사에서 안 줘도 되는 돈을 그냥 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늘 받아왔던 돈을 이번 달에 안 나와.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1월 달에 줬다가 1월 달에 갑자기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한 4월쯤 되니까 10,000원을 주시네? 그러다가 5월 달에 바로 이어서 20만 원을 갑자기 주는 거야.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 또 뭐 3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뭘 하게 되냐면 꾸준하게 하게 돼요.
그냥 그걸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뭐가 있겠지 하고 그냥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뭘 했을 때 뭘 해주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는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지금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소리를 켜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꼭 학습적인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2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칭에 관련돼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코딩,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외우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넣기만 넣으면요. 학습 효과랑 넣은 것을 빼고 넣은 것을 빼고를 반복하는 학습 효과가요. 그냥 넣기만 해서 시험 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넣고 빼고를 했던 친구들하고의 점 차이가요. 어떻게 나냐면요. 20점, 8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 만점에 넣기만 해서 시험 본 친구는 20점이 나와요. 근데 넣다 뺐다, 인출, 그 다음에 그쵸? 예, 인코딩 또 그쵸? 이렇게 아웃풋 이런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요. 그게 80점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요즘 다 하고 있겠지, 다 집어넣고 있겠지가 아니라 확인, 검토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설명하게끔 오늘 학습에 대해서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특별히 안 올라오고 있으시네요. 이게 영상이 하나가 한 번 더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영상 하나 시도를 해볼게요.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너무 잘했어. 좋아, 재밌어. 재밌어. 끝이야. 즐기라고. 재밌다. 나와요. 나와요. 너 지금 여기서 공격하고 있잖아. 원준아, 원준아. 지금 잘하는데 드리블이 너무 많어. 여기 지금 휘민이나 원준이가 지금 비어있거든. 이렇게 센터링 해주던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해주라 했잖아. 안 그러면 슈팅. 그지? 있어. Fantastic start. What did we do well then? Pass him. Passing was fantastic. I nearly scored. It was. That's right. Sit down for me. I scored. Right. Listen. When Hugo gets the ball,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to receive it from him? Space. Space, but where? Where's the space normally? I know. Wings. Wings Good. and then. Let's go then, chaps. Me in this end. Same one at no other end. Oh no, hold on. 이제 들리셨나요? 네. 제가 화면에 그 컴퓨터 소리 나오게 그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드디어 성공.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 29분에 성공해가지고. 네. 자, 그럼 빨리 마무리할게요. 아까 한국팀 코치와 영국팀 코치 차이 느끼셨나요?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느끼시라고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한국팀 코치는 그냥 오셨죠. 한국팀 코치는 들어오자마자 지적했죠. 훈계했죠. 드리블이 너무 많아. 이렇게 했었어야지, 저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형우가 땀 닦으면서 예. 전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형우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게임에서 한국팀이 이겼어. 형우는 영웅이 되겠죠. 만약에 한국팀이 졌어. 형우는 대역죄인이 될 거예요. 축구 꿈나무가요. 만약에 자기 때문에 졌다라고 한다면요. 2번 다시 축구를 안 하고 싶거나 적당히 하게 될 거예요. 잠재력을 확 끊어버리는 티칭적 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국팀 코치는 딱 이러고 있죠.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기억나세요? 판타스틱. 판타스틱, 그죠? 네, 판타스틱.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판타스틱 하는 순간 에너지 레벨이 쭉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잘한 게 뭐지? 이미 시험은 끝났어. 이미 뭔가는 끝났어. 근데 거기서 애를 기를 늘려가지고 마이너스로 갈 것인가. 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잘한 게 뭐지? 스스로 찾아. 우리는 이걸 잘했어요. 저걸 잘했어요. 하면서 잘한 걸 찾으면 자신감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뭘 했어요? 우리 뭘 해야 되지? 목표 질문했죠. 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 골. 그럼 골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패스를 잘해야 돼요. 그래. 맞아. 패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패스를 공간에다가 해야 돼요. 공간에다가 해야 돼요. 공간은 어디 있지? 했더니 윙. 그렇지. 코치는요. 질문만 했고요. 행동을 하는 건요. 아이들이에요. 엄마는요. 뛰지 마세요. 뛰는 건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만 바빠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너무 넉넉고 오늘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서 엄마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뛰든 걷든 걸어가든 속도를 맞추고 엄마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잘했을 때는 긍정적 피드백, 좀 잘하지 못했을 때는 발전적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 마음이 생기고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운지를 알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엄마의 질문서 이 책을 보시면 오늘 강의했던 내용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아이들 진로나 적성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커리어 코칭 센터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프레디저 부산센터, 부산 남부센터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궁금하시면 저는 메트로시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 힐탑 상가 10층에 위치해 있으니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